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구름이 너무 많이 끼고 혹은 뭐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갖고 완전히 이건 붕괴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천연가스 대신해줄 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니고 혹은 원전이나 뭐 석탄 이런 게 혹시 있진 않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안티론자들의 그렇습니까? 얘기였죠. 얘기였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푸틴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네. 준비를 했었으면 지금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무조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거의 제로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확정 짓고 그걸 또 바라는 게 미국이고요. 중국은 자기 업체들이 그린 산업에서 세계로 나가는 게 목표인데 네네. 막히잖아요. 자국 내에 설치를 또 확 또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권역이 거의 경쟁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이 굉장히 화려한 그린 산업의 성장이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 얘기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이사님과 함께.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워낙 이 그렇죠. 신재생 관련해서 있으니까요. 네. 언론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IRA. 미국의 네. 이거 어떻게 미국의 그린 부양안이죠. 바이든의 IRA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핵심 정책이 네. 그린 산업 부양안입니다. 3,690억 달러가 앞으로 2030년 초반까지 투자가 되고요. 정부 재정이 그 정도니까 사실은 뭐 민간 투자까지 따지면 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그린 산업에 이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때 처음 이제 전 세계에서 그린 뉴딜이 그때가 900억 달러였나요? 9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4배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지금 뭐 좀 차원이 다른 게 단가 차입니다. 네.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풍력 태양광의 단가가 태양광은 2009년 대비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설치하는 단가가. 설치 단가가 네. 뭐야? 그리고 풍력도 135달러에서 뭐 38달러니까요.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승수 효과가 월등히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이 오바마 대비해서 4배가 아니고 뭐 이게 10배가 될 수도 20배가 될 수도 있을.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들은 히스토릭 모멘트라 그러죠.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이 큰 법안이 확정돼서 이제는 뭐 바이든 이후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제일 이제 중장기 투자들이 걱정하는 게 중간에 혹시 트럼프가 네. 또 똥 뿌릴까봐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네. 법으로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이 와서 이제 이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단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저기 이제 생산 단가인지 아니면 뭐 그 설비 단가인지 원가예요. 그러니까 발전 원가 개념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서 네. 요 정도 금액이면 저걸 이제 할 수 있다. 네. 메가와트아워당 전력을 생산하는데 네네네. 태양광이 그게 이제 원가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렇죠. 원가가 10분의 1로 준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돈이 아니라 4배 많은 돈이니까 같은 돈에도 뭐 많게는 한 10배까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4배 곱하기를 해버리면 한 뭐 많게는 40배까지 기대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네. 이제 많은 모든 그린 산업이 이번에 다 포함이 돼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오바마 때는 사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수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지열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모든 배터리 ESS 뭐 이런 네.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딱 네. 애플 때 애플로 하긴 어렵지만 전기 생산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이익도 그만큼 기업들이 늘어났나가 이제 저는 살짝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제 발전 단가가 떨어질수록 혹시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발전 않습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것은 네. 손해가 나면서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체제. 네.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서 떨어진 단가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모든 경제에서 ABC죠. 그래서 뭐 저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과 빼고요. 우리나라만 좀 비교적 많이 높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만 많이 높다는 건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 발전 단가 굉장히 많이 높죠. 아직도. 네. 미국 대비해서 뭐 거의 한 뭐 두세 배, 세 배, 네 배 뭐 이렇게. 근데 전기 요금은 싸니까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한전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전이 모든 것을 지금 총대를 다 메고 있는 그렇죠. 상태죠. 그런 그런데 상황이죠. 그거는 뭐 지속될 수 없고요. 전기요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더 비싼 거는 그 자연 환경 때문인 거죠? 아니요. 대량 생산 체제가 안 갖춰져 대량 있잖아요.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설치량이 그동안 뭐 거의 없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태양광만 조금 이제 하고 있고 풍력은 뭐 아직도 없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자체가 여러 가지 또 뭐 건설하는데 뭐 워낙 또 많은 주민들의 반대를 또 무마하기 위한 간접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자,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돈을 쓰는 거죠? 원래는 2032년까지입니다. 예. 2032년까지인데 이제 조금 그 업종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1, 2년 더 늘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2032년까지가 기본. 그래도 뭐 수익을 초기에 본다고 보시면 훨씬 더 집중되지 않겠어요? 거의 이분하게 세집니다. 아, 연별로? 연별로 보면 뭐 크게 차이가 많지는 않고요. 네. 올해는 뭐 이제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네. 내후년에 좀 많이 늘고요. 네. 거기서는 쭉 이제 플랫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수소냐 뭐 네. 지열이냐 뭐 ESS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한 이사께서 보실 때 그죠? 투자의 관점에서 야 그래도 이렇게 쭉 법안의 내용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았겠더라.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가 제일 큰 수혜이죠. 예. 전기차도 당연히 수혜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히든 챔피언은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없다가 이번에 이제 생겼는데 수소 설비에 대해서 작년에 이미 인프라 법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설비만 만들고 생산을 하는데 보조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이고요.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태양광이 네. 그 업체들이 많잖아요. 태양광 종목도 요즘 주가가 좋죠.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이 호황기 때가 한 풍력이 한 10에서 15, 태양광이 한 20에서 25 이 정도 설치되거든요. 근데 요거의 2배 정도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 좋고요. 네네네. 미국의 태양광 주식들이 요즘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그 수소 말씀 주셨는데 수소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건 이제 수소 자동차 뭐 이 정도잖아요. 수소 연료전 자동차. 미국이 수소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한다는 건 그쪽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소 경제 관련된 일단 지금은 생산 인프라가 주력입니다. 수소 생산 수소를 인프라. 생산을 해야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다양한 산업에 다 씁니다. 발전, 자동차부터 네네네. 시작을 해서 모든 산업에 다 쓰고 일단 그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가 거의 뭐 그 수십조가 이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특히 더 좋죠. 왜냐하면 그 이번 미국 부양안에는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든지 또는 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져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공급망 파트너가 됩니다. 이미 IPEF를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 진출이 굉장히 이 그린 산업 쪽에 많이 확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풍력 뭐 터빈이나 뭐 타워나 뭐 하부 구조물을 수출하는 회사, 한국 회사가 있다. 네. 그 중국 회사가 있다. 네. 여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타워나 하부 구조물은 이미 뭐 잘 못 들어가요. 무역 장비 있어서 네. 못 들어가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케이스는 막 그 이 배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이제 중국이 가격 지배가 경쟁이 있으니까. 높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2년 안에 미국에다가 태양광 관련 그 공장들을 짓는 데 대해서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거기에 지금 투자하려는 규모를 아마 제가 봤을 때 2배 이상 늘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지연됐다가 집행을 하면서 아마 그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산만 보조금을 주는 케이스들이 나와서 어제도 뭐 일부 회사들은 야 그거 탈락이야 여기는 미국에 공장 없어가지고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계획해가지고 언제 짓겠어 그래가지고 일부 종목 좀 빠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 그 우리 수출 여기서 실어서 날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냐 아니면 일단은 시장이 2배 커지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다 좋은 건 맞아요. 다 좋은 건 맞고 뭐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더 좋겠죠. 거기서 보조금 또 추가로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 공장이 있다고 뭐 완전 탈락이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캐파를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원재료 가격 차이도 너무 크고 그리고 뭐 운송비를 감안하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업체들은 다 좋으나 네. 미국에 있는 업체는 특히 더 좋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니 뭐 재생 에너지 이거 수혜를 보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그렇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뭐 더 좋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또 직접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네. 아, 미국으로 직접 투자를 결정한 회사들도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아마 계속 늘어나게 될 아, 거예요. 뭐 그래야 뭘 배터리 받을 수 쪽은 이미 뭐 지금 다 들어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배터리는 뭐 다 현지화하고 있죠. 파트너들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수소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리고 이게 중국이 워낙 이제 그 특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뭐 워낙 물량이 압도적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의 한국 기업 저 3사가 거의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면 이 마켓쉐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빠졌습니까 실제로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뭐 그냥 이거 때문에. 워낙 내수가 크기 때문에 뭐 네. 아주 그렇게 괴멸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싼 소재를 가지고 네.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막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셀 업체들이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이 최근에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예 생태계가 따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뭐 배터리다 혹은 뭐 어떤 뭐 업계 표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누가 더 잘 만드나 경쟁해 갖고 싸게 잘 만들면 이제 수출해서 득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아예 그냥 중국 그 전기차 생태계 따로 가고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비중국이 또 따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배터리 회사들은 그냥 미국 좋은 거 유럽만 아니야 그럼 우리는? 미국 유럽만 보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차피 되면. 중국에는 뭐 팔겠나 우리가? 따로 갑니다. 따로 따로 가고 가요? 그게 이제 그 푸틴이 유발한 신냉전 체제의 결과물이죠. 아, 그 중도 결과물의 이렇게 같이 가고. 연장선입니다. 지금 네. 유럽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유럽 미국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별로 나쁜 구도가 아닌 거죠. 아, 어쨌든 이제 미국, 유럽, 서방 세계 쪽으로 훨씬 더 그 수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우리 시장이 아니었기 뭐, 때문에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원재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원화하느냐, 근데 어떻게 그것도 좀 문제예요. 배터리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쪽에 워낙 원재료를 많이 사와서 뭘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앞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는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했던 거지, 뭐 하지 못해서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데 대한 다양한 이제 지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제 다원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품 소재단에서도 그 중국을 대체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종의 어떤 각성 같은 것들을 우리 업체 예전에 몇 년 전에 왜 일본과의 소부장. 있었을 때 네. 소부장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지금 뭐 일본 같은 조치를 한 건 아니나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쪽에 줄 서고 저쪽에 이제 시장을 막 개척해가지고 이 양시장을 분리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뭐 부품 소재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런 회사들 이렇게 잘 발굴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입 대체. 네, 수입을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쪽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이 있잖아요. 요 소재들을 이제 미국과 FTA를 한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뭐 중남미 일부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 중에서 이제 잘 소싱을 네. 오래된 계약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주가의 트리거가 캐탈리스트가 될 겁니다. 우리 기업들 주가를 보니까 뭐 첫날 월요일날 좀 반짝하더니 그렇게 뭐 그 좀 명암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이제 이 임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느끼는 사항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EU도 이제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 그 집행이 됩니다. 네.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EU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2배 성장시킵니다. 단기간에. 네. 예, 그러니까 미국도 2배, EU도 2배인 거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그린 산업 전체의 그 업황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화랑새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침체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경기. 경계선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산업들 중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산업들은 별로 안 보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린 산업은 확실하게 된 거죠. 이제 바이든까지 딱 도장을 찍어. 확실히 좋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2배가 커진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시장이 유럽과 미국이 2배가 커지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은 당연히 전체가 다 아마 큰 그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경쟁자는 좀 그 제한밖에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태양광이든 수소든 풍력이든 네, 그럼 뭐 모든 그린 산업 전체가 전기차든.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단순하게 뭐 예전처럼 네. 뭐 탄소 중립이니 뭐 기후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안으로 된 거니까. 법안으로 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전력난 때문에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텔레그램 보냈는데 프랑스가 긴급 조치를 내렸어요. 뭐라고요? 재생에너지 확대 긴급 조치. 긴급 조치? 네, 네. 독일은 이미 뭐 입법화를 해서 네. 전체 국토의 0.5%가 지금 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걸 2%까지 늘리라고 이미 법을 통과시켰어요. 전 국토 2%요? 전국도의 2%를 풍력 발전기로 해라. 반대하는 주는 반대하지 않는 주에서 사와라. 예, 그렇게 발표를 해서 독일은 이미 그 패키지에 따라서 뭐 풍력 태양광이 내년부터 굉장히 크게 급증합니다. 저기 뭐 러시아한테 뒤어가지고.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원전 대국이잖아요. 네. 프랑스 원전 56개 중에서 지금 28개가 서 있습니다. 왜요? 거의 한 10개 정도는 배관에 이렇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쉽게 아마 안 고쳐질 거예요. 그거는 몇 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원전을 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가에 있는 원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28개 가까운 원전이 서 있기 때문에 프랑스 원전이 지금 유럽 전력난의 주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영 유틸리티 회사가 국유화됐잖아요. 원전 생산은 작고 전기 요금은 소비자들한테 많이 부과 못하게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원전이 계속 내년도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내렸고 경매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는 업체들한테 네. 추가적인 허가 안 받아도 40% 캐파 증설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그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프리미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 지구 온난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ESG고 그렇죠. 그죠? ESG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그 화석연료 쪽에 투자가 안 되니까 공급이 제한되고 그래서 기름값도 오르고 뭐 그렇게 쭉 스토리텔링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전쟁이 나고도 경기 침체 얘기하니까 야 지금 뭐 환경 생각할 때냐 지금 우리 살고 봐야지 그런 쪽으로 쭉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예? 그래서 친환경 이거 당장 어렵다 그리고 뭡니까 텍스노미아입니까 그 뭐 텍소노미 네. 예, 텍소노미에 원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다시 트럼프 때로 복귀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막 쓰는 사람들도 있고 했어요. 그
이 바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살고 보자의 가장 주요 원인이 유럽은 뭡니까? 지금 전력난이잖아요. 네. 전력을 단기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은 풍력 태양광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지금 올 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지금 걱정되는 거고 단기간에 전력을 갖다가 생산을 팍팍팍 램프업하기 위해서는 네. 새로 신설하는 발전소는 풍력 태양광밖에 없죠. 그 단기간에 돼요? 단기간 되죠. 태양광은 뭐 6개월에서 1년이면 되는 거고 풍력도 2년 뭐 길어야 2년이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쉬고 있던 무슨 저 화력 발전소니 원전이 이런 거 그거는 다시 이제 돌리죠?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폐쇄를 하려고 하던 것들을 조금 이제 연장을 한다거나 그건 이런 이제 거는 이제 기본인데. 기본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그 천연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42%예요.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EU가 발표한 게 리파워 EU라는 계획이잖아요. 네, 네. 그 계획이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을 1,100기가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이 풍력 태양광 합계가 350기가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설치한 게 350기가인데 앞으로 8년 안에 그걸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린다는 거죠. 1,100기가니까. 네, 네, 네. 글쎄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 독일 같은 데들 하긴 해야 되겠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독일이라고 치면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이다 혹은 화력 발전소다 이거는 우리나라 독일이 예를 들어 1,000기가씩 쓰는데 그래도 한 800 1000에서 한 1500기가를 쓰는 독일이라고 치면 한 800, 900 정도는 그래도 아주 안정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한 예를 들어 원전이든 뭐 수력이든 혹은 뭐 화력이든 이런 걸로 가야지. 만약에 이걸 이제 풍력이다 저 태양광이다로 뭐 한 800, 900을 채워버리면 뭐 그런 확률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뭐 진짜 뭐 구름이 너무 많이 끼고 혹은 뭐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갖고 갑자기 그게 3, 400으로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필요한 뭐 한 4, 50% 혹은 뭐 5, 60%는 정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천연가스가 그게 역할을 해줬다면 천연가스 대신해 줄 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아니고 혹은 원전이나 뭐 석탄 이런 게 혹시 있진 않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안티론자들의 얘기였죠. 얘기였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냥 푸틴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잖아요. 예. 그게 안정적이라고 봤었는데 네. 그래서 싼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탄을 수입을 했고 거기에 완전히 홀릭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크림반도 병합 때부터 준비를 했었으면 지금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벌써 한 7, 8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유럽이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네. 워낙 싸게 이제 쉽게 썼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걸 이번에 이제 바로 잡은 게 EU의 리파워 EU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국들이 다 입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많은 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뭐 재생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거의 제로로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확정 짓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또 바라는 게 바이든 미국이고요. 네네. 그래서 체계가 지금 아주 이렇게 되는. 그럼 중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자기 업체들이 그린 산업에서 세계로 나가는 게 목표인데 네네. 막히잖아요. 그럼 중국의 자국 내 설치를 또 확 또 올리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권역이 거의 경쟁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이 굉장히 화려한 그린 산업의 성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일어나는 경쟁했군요. 굉장히 오바마 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900억 오바마 때는 네. 오바마가 2009년도에 그린 뉴딜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발표가 가장 큰 이유가 네. 리먼 후유증 치료 금융위기 치료. 그렇죠. 그때 그래서 공급 과잉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책은 시행했는데 한 2년간은 주가들은 안 움직였습니다. 네. 안 움직였는데 이제 그때가 그 뒤로부터 다 수십 배씩 올랐죠. 그게 바닥이었어요. 2010년 이후에. 네, 2011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주가들이 다 폭등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친환경 투자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 개별 기업은 잘 모르겠다.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ETF 사시면 되죠. ETF, 뭐 팬이라든지 탄이라든지 이렇게 풍력 태양광을 모아놓은 ETF도 팬이 있고. 풍력이죠. 팬이 풍력이고 탄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딱 태양광. 직관적이네. 팬.
아니 ETF 이름을 그렇게 원래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묻어두시면 시장이 멀리도 안 가요. 시장이 아마 이번 정책 효과로 태양광은 올 4분기부터도 아마 업황이 좀 확 달라질 거고요. 풍력도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여러 가지 수주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멀리 있는 그 정책 목표들이 어떤 사람은 아니라서 뉴스에 팔을 하는데 또 이런 사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어떤 좀 조그만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거는 역사가 바뀌는 모멘텀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아이고 뭐 정책 나왔으니까 기다려 정책 나왔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뭐 이러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거는 그 업황을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역사적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뉴스거리로 치부할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비교적 다행인 다행인 뉴스들인 거죠. 미국 회사가 더 낫겠네요. 어쨌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미국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 미국 회사가 낫고 우리나라 업체도 그래요?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미국화된 직접 가 있는 업체가 현지화. 낫고,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저 워낙 이쪽에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지선다로 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권역으로 따져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1, 2, 3, 4등 제일 좋은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시는 주가들 감안하고 했을 때 순서를 매기가 좀 그런 게 체급이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체급이 다 달라. 수소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아주 조그만 산업이라서 네네네. 내가 점점 정프로 스타일이 돼가네. 아주 전 그 질문 마음에 좀 들었어요. 달라요. 그래? 제일 이제 산업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태양광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 이 법안으로 인해서 태양광이 제일 좋고 그다음 이제 풍력, 그다음 전기차, 수소 이런 순이에요. 수소가 워낙 작으니까. 예산의 규모는 규모는 그런데 커지는 비율을 보면 비율은 아무래도 수소가 제일 커지겠죠. 수소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태풍 전소야.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최근에 보면 이제 풍력 태양광은 많이 올랐고 전기차는 워낙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들은 널브러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뭐 여기에 삼아서 한번 잘 스터디 하셔가지고 바닥에서 잘 좀 모아두시면 널브러진 게 있는 게 어디라고? 수소가 수소, 다 수소? 널브러져 있죠 종목들이. 수소 진짜 완전 널브러져 한 거. 완전 널브러져 있죠. 그게 근데 뭐 현대차 미국도 뭐안 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이제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겠죠. 이번에 안에도 그 수소 관련된 뭐 차와 관련된 것도 꽤 들어가 있어요. 상용차 관련된 것도 15,000파운드 이상의 상용차에서는 4만 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구매 보조금을. 그렇게나 많이 줘요? 4만 불 줍니다. 4만 불 주는데 캘리포니아가 주에서 주는 보조금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전기 상용차, 수소 상용차가 굉장히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주들이 생깁니다. 15,000파운드라는 건 그 무게. 무게. 네. 큰 트럭 드라이트 이런 돈 많이 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태계가 확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 전 니콜라 좀 오르고 그랬구만. 요즘 미국의 수소주들이 좋죠. 플러그 파워도 뭐 바닥에서는 한 30-40% 이상 올랐습니다. 니콜라도 꽤 많이 올랐고요. 물론 고점 대비는 지금 굉장히 많이 싸진 상황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직전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싸져 있는데 근데 바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화끈하게 한번 해볼 사람 미국 수소 사야 되겠구만. 플러그 파워 같은 회사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뭐 미국, 유럽 곳곳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진행하고 선글라스 안쪽으로 정프로 눈이 보이거든요. 평상시에 눈을 감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눈을 확 뜨는데 눈 떠졌어. 또 정프로 풍력 있잖아, 풍력. 풍력 있죠.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좋죠. CS인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좋은데 단기간 실적은 안 좋은데 유럽, 미국이 동시에 좋아지잖아요. 유럽,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에 부담이었고 내년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린 산업은 내년이 굉장히 기대되죠. 가야 되겠는데. 미국 한번 갈까? 미국 한번 가야 되겠어요. 응? 미국 출장 가서 한번 봐. 미국의 플러그 파워랑 또 뭐 있어요? 탄 아니 그런 ETF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해요. 무조건 ETF. R 주식으로 가니까.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도 있고 뭐 블룸 에너지, 발라드 시스템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네, 주가들이 최근에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려면 그런 거 디테일한 종목 같은 거 보려면 리포트 보면 되죠. 제 리포트에는 미국 주식은 안 썼는데 네, 이제 앞으로 좀 요번에 이 법안 때문에 좀 법안을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한병환 의원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좀 하셔야 돼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외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을. 투자의 대상을. 근데 너무 바빠요. 한국 주식 사랑하시고. 네. 뭐 한국 주식이 일단 기본이죠. 우리 사실 한병환 의원과 우리가 3프로 TV가 인연을 맺은 게 뭡니까 바이오의 밥상을 확 뒤집는 그게 벌써 4년 전이야. 신광기 아주 초반에. 네? 그때는 바이오 역신 한병화 확 뒤집어.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짤을 누가 만드는지. 근데 그 이후에 바이오가 죽을 쓰긴 했지. 우리 한병환 의원님 저희 3프로 TV와 앞으로도 계속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신재생 관련된 아주 큰 메가톤급 이슈가 있었고요. 히스토리컬 모멘트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신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멘트를 짚어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이었습니다. 네.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